오늘의 OI 세션의 마지막 무대입니다. 이번 세션은 롯데 스타트업은 슬기로운 OI 생활이라는 주제로 이종훈 롯데벤처스 투자본부장님이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소개받은 롯데벤처스의 예전에 롯데 엑셀러레이터였습니다. 저희가 한 4월 달에 이름을 바꿔서 롯데벤처스로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달고 이 자리에 나선 롯데벤처스의 이종훈 상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게 제목과 같이 어떻게 슬기로운 이 생활이 아니라 슬기로운 OI 생활입니다. 저희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분들께서 오늘 아침에 제가 한양대 학생들하고 이제 강의가 있어서 했지만 여전히 굉장히 롯데가 참 보수적인데 스타트업들이랑 뭘 하나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저희도 그런 활동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많이 해왔고 그런 거를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슬기로운 OI 생활이라고 좀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슬기로운 어쩌고 생활 다 보셨죠? 실제로 그 안에서 삶은 다들 굉장히 고달프죠. 의사들 깜빵. 저희도 CVC 활동이 굉장히 이 OI 활동이 사실은 실내 내부에서는 굉장히 고달픕니다. 그 활동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지금 저희가 만들어내는지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앞서서 분들은 말씀 안 주셨는데 오늘 이번 컴업 보니까 OI CVC 자체가 아예 하나의 큰 섹션으로 이제 편성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어쩌다가 이런 게 별도 세션으로 됐는지 좀 그 배경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먼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은 이러지 않을 것 같아요. 스타트업 대기업 관련된 말 좀 많습니다. 대기업은 스타트업에 투자 협업할 것처럼 접근해서 기술 빼가고 사람 빼가고 사업 모델 빼간다. 특히 저희는 진짜 롯데가 롯데하네 소리 들어봤어요. 야, 진짜 롯데가 롯데 하는구나. 진짜 1년 전, 2년 전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대기업은 스타트업들 무시해서 그것도 우리가 하면 되지. 그러던 바람에 스타트업들의 미래 가치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많고 그러다가 어쩌다 또 M&A 하세요 해서 해요. 근데 특히 인수 가격이 알려졌을 때 비싸게 사면 싸게 사면 저렇게 싸게 사냐 후려쳤냐 도둑놈들 내지는 저렇게 비싸게 사냐 호구네. 두 가지 이슈밖에 그런 언론이 특히 언론이나 이제 민간 이제 여론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많이 소극적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환경이 급격하게 최근 2년, 1, 2년, 2, 3년 만에 어마어마하게 바뀐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제가 뉴 노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스타트업들의 이제 사회 경제적 환경, 위상이 어마어마하게 바뀌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변화하는 대기업의 대응 이런 것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사실 이 오늘 컴업에 이게 중요한 행사가 됐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뉴 노멀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롯데는 롯데그룹이 특히 롯데벤처스를 통해서 어떤 스타트업과의 슬기로운 OI 협업 모델을 하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스타트업들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위상이랑 어떻게 보면은 해외 음악계에서 K-팝이 차지하는 거랑 좀 비슷해요. 시기적인 거랑 좀 차지하는 거랑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K-팝이랑 스타트업의 위상이 굉장히 같이 올라오다가 BTS가 터질 때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이 터졌죠? 바로 쿠팡이죠. 쿠팡 같은 경우가 불과 10년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합쳐서 200년 된 기업들 세 개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비싼 회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불꽃 튀는 신유통 전쟁 했을 때 롯데 신세계 싸움 이건 이제 옛날 얘기죠. 완전 옛날 얘기가 됐고 이게 하나 없어졌네요. 완전히 이 싸움은 요즘 쿠팡과 네이버 싸움이 됐죠. 그렇게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저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저 롯데가 약간 이제 저기서 들지 못해서 아쉬움도 있지만 롯데랑 신세계를 대신해서 스타트업들이 저렇게 활동을 하니까 오히려 제가 할 일, 저희 벤처스와 오늘 나오신 분들이 할 일이 참 많구나라는 활동의 정당성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모여서 저희에게 관심을 주는 정당성이 그리고 왜 이 자리에 있는지 필요한지
그런 배경이 되더라고요. 이렇듯 뭐 이런 그래프는 많이 보셔갖고 알겠죠. 예, 혁신이란 게 굉장히 빨리 크게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대기업들도 대응을 못했던 게 벤처 캐피탈의 역할이었습니다. 예,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손들이 높은 수익률을 바라고 지원해 주면서 대기업도 대응하지 못한 투자 시장이 있는 바람에 좋은 스타트업들이 혁신을 갖고 대기업을 이기고 또 다른 대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대기업들이 스타트업을 통해서 다 언번들링 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이 됐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대기업들은 기존의 방식을 넘어서서 기존에 이제 어떻게 보면 대기업은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을 써주고 지원해주고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커지면 경쟁하는 그런 단계에서 이제 협업 단계 왼쪽에서 이제 오른쪽 단계로 넘어가는 행동들을 많이 보이고 있고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목도하시는 그런 광경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스타트업들과 많이 활동하는 그런 활동 영역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렇게 보시듯이 스피노프까지 보면 한 5가지 정도 되는데 저희 롯데벤처스는 이렇게 5가지 활동 투자 및 스피노프까지 좀 같이 관여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이런 활동이 왜 필요하냐? 여러분들 한 생각해 보세요. 구글에서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구글이 맨날 혁신한다라는데 여러분들 그냥 생각해 보시면 구글이 굉장히 혁신적인 기업이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최근 10년 동안 구글에서 혁신적으로 뭔가 만들어내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쓰고 계신 게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최근 10년 동안 새롭게 구글이 여러분들께 뭔가를 손에 쥐어진 게 뭐가 있는지 없죠. 그러니까 구글 글래스 한다, 또 자율주행한다 했는데 없죠. 구글이 유튜브랑 안드로이드를 그때 한 10년 전에 못 샀다면 그것마저도 못 샀다면 구글은 여러분들께 G메일, G드라이브 이후로 여러분들 손에 쥐어준 게 없어요. 구글조차도. 근데 사실 롯데가 롯데 안에 하는 롯데가 그렇게 잘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다른 기업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기업도 잘 하겠지만 참 어려운 활동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같은 조직이 많이 필요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대놓고 코닥과 같은 길을 걷지 않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 스타트업이 그리고 대기업이 스타트업이랑 같이 활동하는 게 필수가 됐습니다. 생존을 위해서요. 이제는 대기업이 좀 이제 저희를 바라보는 관점도 좀 많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며칠 전에 정부 그 회의에서 갔었는데도 이제 대기업을 스타트업을 도와줘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좀 입장을 좀 바꿔서 이제 정부에서 좀 봐줬으면 하는 얘기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쇼핑에 있어서 대기업들이 강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협업하고 저희도 생존 때문에 같이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여전히 스타트업을 도와줘야 되고 지원해주고 짓밟으면 안 되라는 좀 그런 그 스테레오타입에 있어서 좀 아쉬운 면도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살기 위해서 보완적 목적, 대체적 목적 사실은 이 두 가지의 배경에는 그냥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가 좋아요. 의외로 개방적 혁신을 해서 우리 대기업이 혁신을 도입해서 잘 되는 것도 있지만 그 투자 자체로도 굉장히 수익이 잘 됩니다.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잘 성장을 하고 이 시장이 혁신 벤처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 있고 많은 이제 엑시큐티브 생겨 보이니까 돈도 되고 그리고 사회적 책임 스타트업이 성장하면 그 고용도 많이 하고 각 나라의 혁신 경제에 기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기여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도구라서 제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열심히 하고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럼 롯데는 스타트업과 어떤 활동을 하느냐 벤처스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역할이 이렇게 크게 4개예요. 저희가 원래 롯데 엑셀러레이터에서 시작이 돼서 근간인 엑셀러레이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벤처 캐피탈로서 저희가 이번 달로 하면 2,700억 정도 투자 펀드를 만들어서 저희는 그냥 단순 엑셀러레이터가 아니라 이제 중견 벤처 캐피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이노베이션 역할을 해서 그룹의 뭐 ESG 활동에도 그리고 혁신기회 창출하는 역할을 하고 특히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뭐 15층 혹시 뭐 홀이 있는데 루프탑 홀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많은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와서 저희 행사하고 했는데 항상 저희가 빌려드리고 무료로 빌려드리고 파티도 할 수 있고 이제 코로나 좀 풀리면 그런 공간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원하고 있으니까 롯데 벤처스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저희가 여태까지 좀 하는 스타트업과의 슬기로운 OI 생활이라고 해서 몇 가지 저희는 스타트업과 어떻게 협업을 했는지 해왔는지 좀 몇 가지 예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뭐 저희가 진행한 것 중에 하나가 롯데는 원래 이것부터 보여드리는 게 롯데 뭐에서 시작됐을까요? 롯데그룹은 다들 아시듯이 롯데그룹 시작 껌이죠. 껌. 네, 껌이라면 역시 롯데껌. 예, 껌에서 시작했고 푸드 계열, 음식 계열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롯데 근간이. 그래서 롯데는 롯데 푸드가 있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뭐 칠성 사이다, 처음처럼 소주, 뭐 다 클라우드 또 있는 칠성이 있고 푸드고 있고 그 회사들이랑 같이 퓨처푸드, 케어푸드, 대체 식재료, 패키징 관련된 스타트업을 같이 발굴부터 같이 선발부터 같이 해서 같이 육성하고 식품 연구소랑 같이 개발하고 유통사를 통해서 유통하고 그런 활동을 저희가 이렇게 기획을 해서 했습니다. 저 미래식단은 방탄소년단처럼 미래식을 만드는 미래식을 만드는 스타트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들었고요. 롯데는 사실 저희가 오늘 아침에 이 발표 때문에 좀 카운트해 보니까 저희가 23개 계열사에서 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한 35개 계열사들하고 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 CBC 30개를 저희가 20개를 제가 운영하고 있는 셈이라고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스타트업이랑 롯데랑 하는 일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생각하시기에 스타트업이랑 롯데 하면 롯데 백화점에 공급 그죠 마트에 제품 놓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보시듯이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스타트업들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록색 보시면 스포츠단의 선수들의 실력 향상하는 QMIT라고 운동선수들의 부상 방지하는 AI 갖고 그런 스타트업도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협업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롯데에 공급하고 싶어요라는 기업이 많은데 정말 최근에 저희가 투자한 기업들을 보면은 오히려 롯데에 우리 채널을 스페셜한 채널을 제공할게요 라는 스타트업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의외시죠? 예를 들어서 제일 위에 있는 프레시코드 같은 경우는 그 샐러드를 배송받는 기업입니다. 그런 샐러드를 정기적으로 배송받는 기업은 20, 30대 특히 여성분들에 대한 채널이 강하게 갖고 있어요. 그런 채널을 우리가 공급할게요. 롯데가 제품을 공급해 보세요 해갖고 저희는 푸드의 도시락 그리고 파스텔 우유 칠성 그 제로 사이다 같은 경우는 샐러드 드신 분이랑 굉장히 그 커넥션이 깊잖아요. 같은 확률이 높잖아요. 샐러드 드신 분이 제로 사이다를 마실. 그래서 제로 사이다 같은 경우 샐러드 채널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오히려 롯데가 채널을 이용하는 그런 역전 현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좀 재밌는 거는 롯데 안에 음료, 그러니까 식음료 마감 할인할 거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9시, 10시 되면은 떨이 될 거, 그거를 라스토더라는 그 회사랑 함께 식음료 마감 할인 상품 커머스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세븐일레븐에서 띡띡띡 찍으면은 자동으로 그 제품들이 마감 할인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호텔 가시면 여러분들 방마다 페트병 나오잖아요. 그 페트병 다 모아서 저희가 투자한 에임트란 기업이랑 이렇게 그 페트병을 다시 선으로 만들어서 보온백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선물로도 드립니다. 그리고 음식 배달하는 로봇 베어로보티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저희 이제 팔았지만 TGI 프라이데이에서 전 세계 최초로 저희가 POC 그 실제로 레스토랑 서비스를 저희가 같이 돌렸고요. 그리고 수산물 사업을 하는 얌테이블은 저기 롯데백화점의 일부 그 지점에서는 아예 수산물 코너를 다 저희가 투자한 얌테이블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ESG 관점에서 굉장히 유명하죠. 슈퍼비닐이라는 PET 수거하는 회사는 저희 세븐일레븐 옆에서 찾을 수 있고 뭐 칠성푸드 케미칼하고 같이 협업할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외에도 저희가 상당히 많은 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투자한 뭐 항균 그 입에 항균하는 구취 제거하는 먹어도 되는 그런 파우더를 만든 회사랑 롯데칠성이랑 합쳐서 여러분들 보통 각을 해서 뱉어야 되잖아요. 뱉으면 불편하죠. 근데 우물물 각을 해서 그냥 삼키면 몸에도 더 좋은 성분을 가진 그런 드링크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물우물하고 뱉을 데 없어서 난감해하실 필요 없이 그냥 마시면 되는 그런 제품도 만들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저희가 정말 5년 동안 정말 많은 그러니까 180여 개 기업을 투자하고 한 35개, 35개 계열사들하고 이렇게 협업을 만들면서 정말 겪은 게 정말 어렵다. 어지간하면 시작하시지 말아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참 어렵습니다. 그냥 투자해서 엔젤 투자해서 성공하는 만큼 참 어렵습니다. 협업이.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엑셀 단계에서 투자를 처음에 시작을 많이 했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게 좀 모르겠어요. 전자공학 이런 거 하신 분들 금방 이해하실 텐데 주파수로 보면 대기업 주파수는 이렇게 크다가 갑자기 빨라집니다. 최고위층에서 갑자기 딱 꽂히면 굉장히 빨라져요. 그러다가 삐 하면 다 임원들 인사 바뀌어서 다 뭐 집에 갈 사람 집에 가고 또 다 각자 일이 바뀐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없어서 갑자기 사라져요. 그 반면에 스타트업은 좀 막 빨리 막 주파수도 없어요. 정신없이 없다가 삐 하면 뭐죠? 망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같이 뭐랄까 공명 손뼉 일어날 때가 없어요. 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뭐 OI 관점에서 많은 뭐 이해관계자들한테 말씀드릴 게 있지만 요즘 제가 대기업들에서 이거 CBC 어떻게 하면 좋겠나, OI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서 좀 몇 개 좀 정리를 해본 게 뭐 BM 성숙 이전의 스타트업들하고의 협업은 좀 지양하고 좀 초기보다는 좀 진한 벤처기업들과 협업이 오히려 좀 중요합니다. 그 전 단계에서는 굉장히 서로 시간 대비, 기대 대비 잘 안 일어나는 게 좀 많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계열사 스타트업 간의 소통에서 누군가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갈등해서 완화하는 전문 조직, 저희 벤처스 같은 중간 조직이 꼭 필요하다라는 점. 그러니까 계열사끼리 스타트업의 이해가 낮고 그리고 스타트업도 대기업에 대한 이해가 낮기 때문에 중간에 뭔가 꼭 갈등 해소 조직이 필요하다. 그리고 높은 사람이 움직이면 했는데 움직여도 안 되고요. 움직이면 더 안 돼요. 높은 사람이 움직여도 안 되고 높은 사람이 푸시 하면 더 안 됩니다. 계열사 실무 담당자가 좀 끌고 가는 그런 OI가 훨씬 더 잘 된다라는 점을 이 활동을 하시려는 대기업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저기 맥주, 소주, 술 좋아하시죠? 다들 이제 또 코로나 풀리는데 많이 좋아하시죠? 이게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맥주, 소주인 것 같아요. 이게 보완제인가 대체제인가 좀 헷갈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맥 좋아하시죠, 여러분들? 이게 스타트업이랑 대기업이 소맥처럼 보완제이기도 대체제이기도 하고 아주 맛있는 합치면 맛있는 술이 나옵니다. 그래서 롯데가 마침 술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롯데랑 스타트업이 합치면 가장 맛있는 소맥은 구름처럼이라고 클라우드와 처음처럼이라고 말씀드리면서 깨알 잠깐 롯데 칠성 자랑 송보도 하고 저희의 어려움 그리고 합치면 정말 맛있고 아름답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종훈 롯데벤처스 투자본부장님의 발표였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